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토요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자, 대부분 경마하시는 분들이 책을 사서 보죠. 예상지 책을 사서 보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없는 책도 있지만, 웬만한 책에는 있습니다. 이 조교사 마방작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주위 분들한테 그것 좀 읽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경주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안 돼요.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예전에 마방 기자 생활을 제가 5년 동안 했죠. 옛날 신마뉴스 시절에 5년 정도 했는데, 2002, 3, 4, 5, 6. 이렇게 딱 만 5년 했네요. 5년 했는데, 이게 이제 액면 그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즉, 예를 들자면은, 연투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연투하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요번에 부중이 높으니까 쉬어갈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제가 알았다고 쳐요. 그렇지만 책에는 그걸 못 써요. 연속 부중 높아졌으나 연속 입상 상승세 있는 만큼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그냥 전적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상으로는 못 써요. 그리고 이제 숨겨놨다가 쏘는 복병을 제가 또 은근히 알아놨다고 쳐봐요. 이거 뭐 최근 2번 안 간 만큼 이번에 쏜다. 책에 그렇게 못 써요. 최근 부진하나 상태 좋아진 만큼 뭐 나은 성적을 기대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 써요. 그리고 아주 부진마들도 뭐 안 된다 이래요. 조교사들 맨날 꼴등 하나만 물어보면은 그래요. 야, 이런 거 왜 물어보냐. 또 안 되는 거 알면서. 근데 책에는 안 된다라고 못 쓰잖아요. 뭐 최근 부진하나 뭐 순위 상승 목표로 뭐 최선 다하겠다. 최선 다하겠다. 이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스 추리하는데 큰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렇게 뭐 우리말 이렇게 뛴다라든가 그런 작전 있잖아요. 전 그렇게 좀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주위 좀 친한 분들 읽으면은 형 그거 읽지 마. 그 시간에 그냥 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자, 좀 지금 어수선해요. 경마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이번 주에 또 이제 부산에 기수들이 다 모였죠. 서울, 부산, 제주 기수들이 모였는데, 어쨌든 뭐 경마는 시행이 될 거는 같아요.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좀 분위기는 좀 예전 같진 않아요. 그랑프리가 있는 주간이기도 한데, 분위기는 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뭐, 또 제가 할 일이 또 경마 분석 잘해서, 여러분들도 상부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 주도 또 좋은 결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2월 7일 토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이세마 경주죠. 이세마 경주인데 일단 실전 검증된 마필은 딱 2마리예요. 즉 입상 경험 있는 마필이 2마리라는 얘기죠. 6번의 검포가 직전에 1300을 선행으로 돌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1300 이제 상대들이 셌죠. 그러면서 3착 머물렀는데 직전에 검포는 아예 뭐 선행으로 1300 돌았어요. 이번에 뭐 선행으로도 충분하고 선입으로 충분한 마필이요. 6번의 검포 충분히 연투 가능한 그런 전력이 되겠고, 또 입상 경험 있는 마필이 이제 또 하나의 마필이 12번의 머니챔프죠. 이 마필로 직전에 뭐 가까스로 들어온 맛은 있어요. 그렇지만 시종 외곽 선입 정겸에 펼치면서도 쑥심을 보이면서 힘이 찼어요. 그리고 데뷔 초 2번의 경주는 이 마필이 좀 상대가 셌습니다. 상대가 세가지고 착승권이었는데 직전에 금마케틴이 이끈 레이스 흐름에 빠른 레이스 흐름 잘 쫓아가면서 끈끈한 걸음 보여줬습니다. 일단 6번의 검푸하고 12번의 머니챔프 이 2마리는 이제 입상을 하면서 능력 검증받은 그런 마필이 되겠고, 데뷔전 갖는 마필 중에서는 좀 2마필을 봅니다. 일단 5번의 드링걸스라는 마필, 순발력 있는 혈통인 한센의 자마죠. 역시 한센의 자매답게 주행검사 시기에 이제 안쪽에서는 이번에 알파독이 선행,
외곽에서는 3번의 드림걸스가 이제 선행을 나가면서도 상당한 뚝심을 보여줬어요. 드림걸스가 한센의 자마로서 기본 순발력 있다. 6번의 건포도 이 한센의 자마죠. 이 한센의 자마리 진짜 빨라요. 단거리에서 단연 이제 선행으로 강세를 보이는 혈통 중에 하나인데, 드림걸스 역시도 한센의 자마예요. 같은 한센이죠. 6번의 건포가 선행 못 나갈 경우에는 5의 드림걸스의 선행 승부도 가능해요. 6번의 건포는 뭐 선입도 충분한 마필이죠. 5번의 드림걸스. 또 공교롭게 두 마리가 마방은 틀린데, 또 같은 마주입니다. 같은 마주의 마필이 되겠고, 10번의 글로리 파이터도 기본 걸음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게 데뷔가 좀 늦어졌습니다. 8월 23일 날 연습 주행까지 하고서 파행이 좀 있었습니다. 가을에 좀 파행이 있어가지고 데뷔는 조금 늦어졌는데, 기본 걸음발은 분명 있는 마필이요. 연습 주행 때 보니까 이 마필이 외곽 선이부 참고 갔어요. 참고 따라가면서도 상당한 뚝심을 보여준 만큼 10번의 글로리 파이터 요 마필까지는 좀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자, 2경주는 이제 9번의 최강 특급이 역시 기본 걸음이 있어요. 이제 주행검사랑 비교해서 데뷔전 때 마체중 좀 빼고 나왔죠. 517의 마체중이었는데 역시 파워감 있는 발걸음이었다. 외곽 선입권에 가세하면서 상당한 뚝심을 보여줬고, 이번에 1300으로 거리가 늘긴 했지만 기본 순발력도 있으면서 뒷심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늘어난 거리 극복하면서 연투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9번의 최강 특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A2Z하고 이번에 전정사금 직전에 이어서 같이 만났어요. 이제 직전에 두 마리가 보면은 목차의 접전이었어요. 물론 A2Z가 보니까 내측 선입으로 1번 게이트도 잘 타고 졌어요. 근데 이 마필은 보니까 약간 기승자를 3코너 지점에서 끌려고 했어요. 끌려고 했고, 직선에서 좀 안으로 약간 좀 기대는 건 있어요. 약간 기대긴 했지만은 가능성 보여줬는데, 자, 그때처럼 완벽한 전개는 안 나온다는 게 좀 부담은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졌지만은 이번에도 재밌게 보는 마필이 이번에 전정사금이에요. 이번에 전정사금이 4번의 A2Z를 저는 좀 이긴다고 봐요. 네, 전정사금이 데뷔전 1300 거리 적응도 뭐 같이 했고 A2Z한테 목차를 줬지만은 전정사금은 시종 외곽선이 전개 속에 깨졌어요. 이번에 번호를 줬기 때문에 A2Z보다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정사금이 데뷔전에서 4한테 졌지만은 이번에는 이긴다.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전정사금 쪽으로 이번 경주는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요. 6번의 흥행질주도 많은 착자로 두 번 착순권에 깨졌지만은 가능성 좀 보여주고 있고, 12번의 그레이트 칸도 이게 주행검사시 불량주로였는데 추임력은 상당히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불량주로였지만 막판 걸음이 좋았고, 라스트 200m가 11초 후 나왔어요. 이 마필로 한 발 있기 때문에 좀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일단 10번의 삼성 비바가 힘이 찼습니다. 이건 전력 상승으로 봐야 돼요. 직전 경주 뭐 물론 좀 가까스로 들어온 맛은 있어요. 뒤에 뭐 원더풀 캣, 잭스칸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죠. 놀부천하는 그때 대끼리 팔리고 무너졌고 지난주에 입상을 했죠. 어쨌든 삼성 비바가 2세마요. 2세마로서 힘이 찼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직전보다 이거는 더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힘이 찼기 때문에. 또 제가 늘 쌍중 강조하죠. 2사마의 성장 속도는 최근에 빠르다. 그러면 삼성 비바는 이번에 뭐 충분히 연투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 복귀가 뜨는 마필이 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3번의 AP 파테. 데뷔 전에 전혀 안 팔렸죠. 인기 한 8위권이었는데, AP 파트의 내용이 좀 있는 게,
늦발했어요. 늦발하고 후미에서 좀 외곽을 돌았고 또 말이 정구간 좀 안으로 기대려고 했어요. 약간 좀 기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었다는 점이죠. AP 파텍. 우리가 데뷔전 때는 이거 좀 안 봤죠? 레스카의 원블레이드 9.6배 원틀 승부 먹었죠. 8대가리로. 레스카는 그냥 대가리다. 뭐 어떤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AP 파텍 이게 복귀 뜹니다. 늦발하고 외곽 돌고 안으로 기댔던 마필이 되겠고 1번의 후쿠이 영광도 직전에 의외로 많이 뛰었어요. 이거 뭐 걸음 없어서 무시했는데 후쿠이 영광이 제가 아까 복귀를 뜬다는 게 AP 파텍이랑 더불어 이것도 늦발했어요. 후쿠이 영광도 늦발 안 했으면은 저는 이 백학을 충분히 잡았다고 봐요. 일단 복귀가 뜹니다. AP 파텍하고 1번의 후쿠이 영광은 직전에 늦발 안 했으면은 한번 승부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고 9번의 스피드 댄서도 데뷔전 때 보니까 전혀 안 팔렸어요. 빈기마였는데 나름 이게 추임력 있더라고요. 나름 추임력 있었다. 데뷔전 때 이거 두 마리 따당 끝났어요. 앞에서 따당 끝나버렸는데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이번에 1300으로 거리 늘어났지만 늘어난 거리에서 이거는 한 발 있는 마필로 보여요. 9번의 스피드 댄서가 되겠고 여기 이제 외곽의 12번의 최강 매직은 체중이 좀 찌는 게 나아 보여요. 이것도 이제 한센의 자만데 6월 8일 날 입상했어요. 그때 이 마필이 450의 마체중이었죠. 6월 29일 날 복병 마드란 들객 당하고 마체중도 약간 빠졌죠. 444. 그 직전에는 좀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6월 29일 경주 끝나고 10월 27일. 한 4달 가까운 공백이 있었는데 그래도 인기 1위 팔렸어요. 근데 말이 조금 미흡은 했어요. 마체중이 더 빠졌죠. 그래서 좀 미흡한 모습 속에 무너졌는데 이건 좀 마체중이 쪄 나오면 좀 긍정적으로 봐요. 직전 바닥이지만 이렇게 못 뛸 마필 아니고 직전에 그런 좀 말도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 걸음이기 때문에 직전 거는 좀 무시하고 봐야 돼요. 6월 8일이 좀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자, 4경주는 일단 이번 경주 뭐 데뷔전 갖는 마필들이 많아요. 실전 경험 있는 마필은 뭐 2마리밖에 없는데 12번에 아이스펀치가 또 한센의 자만데 또 미래영웅 이런 마필의 무게 형제만데 아이스펀치의 걸음이 좋았어요. 안에서 주행검사시 내측선이 있던 게 물론 안에서 잘 풀어가긴 했지만은 안에서 잘 풀어가면서 뚝심 있는 모습이었어요. 즉 기본 순발력과 뚝심 보여준 만큼 좀 이제 데뷔전 외곽 불리함은 있지만은 충분히 능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8번의 라우나이도 이게 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건 조금 숨기려다가 뽀르게 좀 마필인데 외곽선이 잘 붙었어요. 그런데 앞선에서 좀 강하게 몰기보다는 라우나이가 좀 따라갔어요. 앞선에 강하게 붙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상당한 뚝심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라우나이를 좀 재밌게 더 보고 싶어요. 12번도 주행검사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외곽임을 감안했을 때는 또 주행검사지 걸음 숨겨놓은 거 봤을 때는 8번 라우나이가 상당히 재밌는 마필입니다. 기본 싹수 있어요. 힘도 있더라고요. 파워감 있는 마필이요. 8번의 라우나이가 되겠고 10번의 청담여골은 이제 약간 주행검사지 늦발했어요. 늦발하고 외곽 돌면서 왼손 채찍대고 왔는데 나름대로 좀 뚝심 있는 모습이었어요. 10번의 청담여골이 되겠고 실전 경험 있는 마필 중에서는 7번의 다이아키 데뷔전 1300 뛰면서 뒷심 부족 안에서 잘 타고 졌는데 이번에 1000m입니다. 거리 내려온 만큼 실전 경험 있는 마필 중에서는 7번의 다이아키 관심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가 1700인데 4번의 원더풀 댄서의 선행승부 재밌다고 봐요.
물론 승군전의 거리가 늘긴 했지만 10월 5일날 휴양마의 신분의 4차 직전에 선행으로 돌았는데 이번 경주가 이 마필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리고 승군전 치고는 편성도 비교적 잘 만났어요. 선행마에 유리한 1700m 경주거리의 단독 선행. 그렇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둔다고 봐요. 4번에 원더풀 댄서가 되겠고, 이번에 대용왕도 이제 힘이 찼습니다. 이것도 역시 승군전이긴 하지만, 일단 이 마필은 거리 부담이 없다는 점, 또, 최근에 힘이 완전히 찼어요. 좀 선입으로 10월 12일 날 이착을 했고, 직전에 좀 따라가면서도 직선 탄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뒷심도 좋아지면서 걸음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 쏘고 나가고 이가 바로 선이 붙으면은 승군전이지만 두 마리의 따당 가능성 높다고 봐요. 일본 에코퍼스톤, 자, 이거는 좀 발이 좀 느려요. 이제 미국산 마필로서 직전부터 국산 5군 경주에 출전하는데 직전에 이제 주루 여건도 좀 불리했어요. 포화 주루였고 앞에 따다로 끝나다 보니까 올라오다 끝났는데 어쨌든 편성상 무시 못합니다. 1번 게이트에서 한번 치고 올 수 있다. 근데 좀 충마나 주력은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여차면 이건 늦추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받치는 정도는 봐고 싶어요. 1번 에코퍼스톤이 되겠고 5번에 시티챔프도 연투 때리다가 직전에 무너졌죠. 야, 이거 직전 생각하면 아직도 천불나네요. 제 시티챔프를 잘리기 때문에 승부다 그랬죠. 아, 근데 이 꼬리 두 마리 돌았어요.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터지면 한일매직이다. 81.5배. 그 전에 안 갔다. 야, 근데 꼬리 두 마리가 81배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잘못 잡아가지고. 와, 멋진 금성까지. 좀 천불이 났던 경기도. 어쨌든 직전에 잘랐지만 이번은 봐야 돼요. 시티챔프가 꾸준함이 강점이고, 이 정도 편성이면은 이번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상승세인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어요. 상승세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8번에 이그라이 상승세죠. 직전에 상당히 약했지만 여유는 많았어요. 이건 뭐 전력 업그레이드로 봅니다. 하지만 7권의 장군의 시대 이런 건 인정 안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능력 있는 마필로도 안 보고 직전 똥편성의 소나 편하게 뛴 거예요. 이 장군의 시대 같은 거는 이번에 택도 없다고 봅니다. 4번의 고업은 기본 걸음 있어요. 기본 순발력과 힘이 있어요. 승군전 위반 요거는 경쟁력 있고 6번의 마샤도 직전에 51.5 달고 추입했죠. 이번에 54면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역시 뭐 받치기 정도지 뭐 세게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3번의 초록마도 좀 계륵 같은데 직전에 많이 뛰었습니다. 물론 뭐 보여줄 건 다 보여준 마필이에요. 내일 모레 지금 5세 안말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직전에 많이 뛰었어요. 또 선입이 되기 때문에 초록마 무시 못합니다. 최근 4, 5착이지만 무시 못해요. 그리고 이번 경주의 충마는 이 10번이 위너블루예요. 제가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서 잠재력 높이 평가하는 마필 중에 하나가 위너블루예요. 일단 9월 7일날 근성 있는 모습으로 거센 질주 이런 거 이기고 왔죠. 그리고 10월 5일 경주 무너졌는데 한센바로우즈나 파이팅으로 하고 착착 없었죠. 이런 마필들이 잘 뛴 거예요. 파이팅 히어로가 약한 마필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입상을 한 늑바라고도 들어왔죠. 지난주 승군전 마필이 파이팅 히어로인데 이 5번의 위너블루가 10번의 위너블루 그때 착착 쉽게 졌고 직전에도 이게 천하해자한테 지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봐요. 오히려 막판 걸음은 위너블루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1300이제만 거리 적응력 보여줬다. 즉 다른 마필들이 직전에 뭐 여유는 많았다고 해도 승군제라는 부담 있는 마필들이 많죠. 그 다음에 10번의 위너블루는 5군에서 완전히 적응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한 발 아쉬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승군전 가는 마필들을 상대로 5군 적응력을 앞세워서 그리고 잠재력을 앞세워서 선혹전 나설 10번의 윤호블루에게 좀 더 포인트 맞추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도 보면은 내용 있는 마필이 좀 있어요. 그 내용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에 매니스탠드인데 이게 역시 잠재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보통 이런 마필들에 보면은요, 8월 10일 날 선행으로 이겼죠. 그렇게 선행으로 이긴 마필이 그 다음 승군전에서 선행을 못 나갈 경우에 어이없이 좀 많이 무너져요. 왜냐면 선행 나갔는데 승군에서 선행 못 나가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한 경우가 많은데 매니스탠드는 9월 21일 날 이 승군전을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어요. 그 점에 점수를 주고 싶고 직전에는 왜 못 뛰었냐? 매니스탠드가 외곽의 불리함도 있었고 늦발했어요. 늦발하면서 늦추했지만 많이 왔어요. 자, 요번에 메인스탠드 2번 게이트입니다. 이게 2번 게이트면 이번에 전개가 너무 좋아요. 선행도 되지만 선입으로 충분하다. 직전에 못 뛰었던 것은 늦발로 인해서 못 뛰었던 그런 내용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를 좀 강하게 봅니다. 이번에 메인스탠드가 혹시 여기서는 사이즈상 저도 세게 봅니다. 사이즈상 이게 센 말로 봐요. 이번에 메인스탠드가 되겠고 1번에 청수비기어가 살아났어요. 오래전이죠. 7월 20일 날 청수비기어 매니스탠드 일마신차였죠. 물론 이제 그때 매니스탠드가 늦발하고 늦추했던 그런 경주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거 청수비기어가 좀 보면은 주행이 좀 안팎으로 기대는 게 좀 심해요. 좀 주행이 썩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좋은 마필이 아닌데 직전에 살아났어요.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이번 1번 게이트입니다. 1번에 청수비어가 되겠고 6번에 블루대자연도 이제 5군에 적응했습니다. 2번 올라와서 이제 선입권에서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고 선행도 가능해요. 6번에 블루대자연이 되겠고 10번에 장수나봄도 승군전이긴 한데 선행 선입이 되죠. 또 이세마예요. 이세마로서 역시 이것도 잠재력 있는 이 2살짜리 순말이에요. 기본 순발력과 힘이 있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만큼 10번의 장수나봄까지는 관심코너로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8경주는 이번에 글로벌 파티가 너무나 편한 선행입니다. 아무리 봐도. 직전에 선입으로 우승을 했죠. 선입으로 우승했는데 안쪽에 6 나가니까 외곽 선두권 공략 나섰죠. 이번에 번호 좋으면은 글로벌 파티가 한번 선행가면 돈다고 봐요.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라 앞뒷방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1300도 극복할 만한 능력 있는 마필이다. 이번에 글로벌 파티가 되겠고 3번의 문학 미스치프는 정말 한 발 아쉬웠죠. 데뷔전 외곽 선이부 한 발 아쉬웠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 되겠고 10번의 금자유도 직전에 선행으로 버텼죠. 이것도 선입이 돼요. 10월 12일 날은 또 선입으로 참착했어요. 어쨌든 금자유도 힘은 찬 내용이 되겠고 7번의 골든 서비스도 직전에 변화는 분명히 왔다고 봐요. 주행검사지 선행가다 나갔던 마필 골든 서비스 데뷔전은 좀 선입 붙다가 좀 걸음이 안 나왔는데 직전에 골든 서비스 성적은 바닥이지만 데뷔전에 비해서 힘은 많이 찼어요. 라스트 타임도 좋아졌고 뭐 그 전보다 그리고 이 골든 서비스 요번에 조심을 해야 돼요. 힘이 찼기 때문에 또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의 골든 서비스까지 좀 관심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이제 3번의 다이나믹 펀치가 승군전인데 거리 부담도 없고 발군의 순발력에 툭신 겸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가면 한 번 더 돌 수 있다. 일본의 스트라이트업도 좀 살아났어요. 지금 계속 좀 3착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어쨌든 좀 걸음을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도 좀 안에서 유리하게 풀어가는 조건이죠. 직전에도 조금 잘 타고 아쉬웠는데 어쨌든 최근에 완전히 살아났어요. 즉 4군에 완전히 적응됐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스트라이더업이 되겠고, 외곽에 11번의 라운 패트리, 이건 선행마입니다. 선행 가면 더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7, 8월 달 뭐 선행 가니까 뺑뺑 돌았죠. 그리고 최근에 왜 못 뛰었냐? 10월 5일 날은 이게 늑발했어요. 늑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라와서 전 놀랬어요. 그리고 직전에는 외곽 선입 전개하다가 좀 중반에 선두를 치고 나섰는데 좀 힘을 많이 썼어요. 앞선에서 좀 경합을 심하게 하면서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막판에 조금 힘이 밀렸어요. 근데 성적은 바닥인데 착착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라운 패트릭이 최근에 비록 깨졌지만은 선입 적응력도 보였다는 얘기예요. 선입 추입 적응력 보였기 때문에 요번엔 무시 못해요. 11번에 라운 패트릭이 되겠고, 9번에 챔프 K가 좀 복귀가 뜹니다. 직전에 이 챔프 K가 보면은 이게 좀 외곽 기대는 건 있어요. 지금 하필이 10월 5일 날도 외곽 기댔죠. 외곽 기대므로 인해서 재검받고 나와서 직전 경기 뛰었는데, 직전에도 이게 보면은 약간 늦발했어요. 또 흠이에서 외곽 돌았고, 또 3코너짐에서 많이 외곽으로 기댔어요. 그러면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챔프 K는 좀 관심권이에요. 최근 또 따라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기본 순발력도 있습니다.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한 템포 빠르게 앞선에 붙인다면 재밌지 않나. 9번의 챔프 K는 어쨌든 좀 외곽 기댐이 좀 문제지만은 직전에 복귀가 좀 뜨는 마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일단 11번의 도끼 블레이드가 역시 뭐 기본 사이즈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끼 블레이드가 그동안 뭐 택도 없었죠. 농림부 장관배, 뭐 코리안 더비 워낙에 셌어요. 직전에도 오랜만에 나오고 마체중도 많이 증가했어요. 536kg가 됐는데 워낙에 여유가 많았어요. 뭐 손쉽게 선행으로 제압하면서 여유가 많았던 마필인데 승군전 충분히 극복할 만한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에요. 역시 뭐 큰 경주에서 주춤했지만 8번 뛰면서 5번 입상할 정도로 역시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에요. 3살짜리 순말인데 내년에 한번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까지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11번의 도끼 블레이드가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뭐 6번의 미르스톰도 끈끈합니다. 근데 기복이 좀 있다는 게 문제인데 끈끈하고, 5번의 벨리킨도 51위에요. 승군전이라 선행 가면 한 번 더 돌 수 있고, 3번의 원더풀 트루스도 어쨌든 뭐 직전에 강금이 뛰었어요. 강금이 뛰다 내려왔고, 이번에 구림 손찌대를 이번에 또 재밌게 봐요. 직전에도 이거 제가 배당 대가리 놓고 때렸죠. 근데 무슨 현무가 와가지고 구구 터졌는데, 이 구름 손찌대가 지금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9월 29일 날 이게 복귀가 좋다고 그랬죠. 복귀가 좋다. 일본 게이트에서 그때 깨졌지만은 이 구름 손찌대가 내용이 괜찮았다. 그래서 직전 외곽이라 안 팔리지만 노려야 된다. 구름 손찌대. 직선에서 끈끈한 모습이었죠. 이번에도 이 구름 손찌대의 전개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3번 이런 거 보내놓고서 또 맘먹으면 도끼 블레이드가 외곽에서 어리버리 선행마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압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5번, 3번 등을. 그렇다면 구름 손찌대가 이번에도 안쪽에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손찌대의 최근 2착, 4착은 우연이 아니라 걸음이 이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번 더 경쟁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3번의 사바킹덤. 아, 이거 직전에 무시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쳤죠. 이거는 지금 최근 전력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돼요. 보통 이런 450kg대 마필들이 부중이 이렇게 3kg 늘어나면 못 뛰는 경우 많아요. 못 뛰는 경우 많은데, 야, 직전에 더 여유가 많았어요. 이거는 뭐냐? 업그레이드라는 얘기예요. 전력 상승. 승군전 또 돼요. 거리 부담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맘먹으면 그냥 손쉬운 선행이에요. 직전에 선입으로 여유 많았던 마필이 되겠고, 6번의 골드해머도 휴양 이후에 지금 연투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날 휴양 극복하면서 들어왔고, 직전에 승군전도 극복했는데 내용이 좋았어요. 직전에 골드해머가 시중 외곽 전개 속에서도 역시 뚝심과 탄력이 좋은 내용이었다. 6번의 골드해머가 되겠고, 8번의 팝스트리트도 승군전이긴 하지만 이제 거리 부담은 없어요. 직전에 1000m였고 10월 5일 날은 또 1700 들어왔기 때문에 거리 부담도 없고 부중도 가벼워졌고, 7번의 업나이트는 한 발 있습니다. 이 마필로 분명히 더 있어요. 더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 업나이트도 3군에 올라와서 지금 3번의 경주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일격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2경주는 일단에 이번에 명품 축제가 직전에 대통령배는 앞선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다 끝났는데, 작전 전개가 자유롭고 전개도 좋아요. 이번에 명품 축제가 되겠고, 9번의 컬러풀 조이도 승군전인데 저는 이 마필 상당히 센 말로 봅니다. 제가 이 말을 센 말로 보는 이유는, 직전에 선행을 이겼는데 그 전에 이 마필이 물론 상대 약했다고는 했지만은 이 컬러풀 조이가 계속해서 늑발하면서도 들어온 마필이에요. 늑발하면서 이게 3연타 때린 마필이에요. 늑발하면서 3연타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9월 21일 날 여유도 많았고, 직전에는 아예 선행 나갔죠. 자, 승군전이긴 하지만 이 마필은 저는 앞뒷방이 다 있는 능력 선행마로 봐요. 또 늑발하면서도 3연타. 능력마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이 보면은 지금 7전 동안 3착 밖으로 한 번도 안 벗어났어요. 이 정도로 꾸준함이 강점이고 선취입이 다 된다. 그렇다면 컬러풀 조이의 승군전 기대치 높다고 봐요. 5번에 라피두구스 직전에 좀 땀나게 먹었어요. 8.8배. 아, 이게 직전에 라피두구스가 이게 좀 약간 늑발했어요. 늑발하고 너무나 외곽 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했지만 막판에 올라와줬는데, 어쨌든 뭐 라피두구스가 조금 주춤했어요. 주춤했지만 살아났고, 4번의 메갈리오스도 살아났죠. 이게 9월 29일 날 복귀가 떠요. 제 직전에 이거 배당으로 노렸죠. 한 4, 50배 나왔나요? 이강서 기술은 전혀 안 팔렸죠. 인기 10위였죠. 메갈리오스가 직전에 어퍼 깠죠. 어퍼 까다가 중반 무빙하고 잡혔는데 살아났고, 요번에 이게 안토니오인데 이 안토니오하고 호흡이 좋아요. 5번 기승에서 4번 입상. 5번 기승에서 4번 입상. 오랜만에 기승이지만 적임인 안토니오 메갈리오스면은 쉽게 무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인데, 일단 뭐 11번에 스카이베이가 이번에는 경주 조건이 좋아요. 물론 외곽이지만 52예요. 부중이 너무나 가벼워요. 물론 앞말이에요. 앞말이긴 하지만, 아, 이게 1군 경주 맞나 싶을 정도로 편성을 잘 만났어요. 여기서는 뭐 충분히 서륙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52의 스카이베이. 역시 직전에 도지사 배는 좀 아쉬웠죠. 56였고 2000m.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많이 팔리고 아쉬웠지만 이 정도 편성의 스카이베이면은 재밌게 봐줘야 되겠고, 이번에 어너더 스마트온도 직전에 최근 2번의 경주 이마필로 살아났어요. 휴양하고 나서 2번의 경주 깨졌죠. 5착 5착이지만
살아났고, 안쪽이요. 모노 스마트원이 선두권 최적전기예요. 선의권 최적전기예요. 전개가 부장이 됐어요. 이번에 어나더 스마트원이 되겠고, 관록의 8세마 젠터너리도 이 정도 편성이면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최근 좀 입상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 편성의 젠터널이면은 한 발 조심해야 되겠고, 10번의 다이나믹 질주도 8세마인데 의외로 직전에 많이 뛰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까지 좀 관심권이에요. 그 정도로 이번 13경주가 1군경주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허접한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7일 토요경마 방송을 마치고요. 또 저는 현장에서 또 집중해서 좋은 예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